네, 안녕하세요. 우리 세무회계 상급 제103회 세법 1부, 세법 2부. 이번 시간 세법 1부 하고요. 다음 시간 세법 2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 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문제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굉장히 자주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 국내 수익, 국외 수익. 3번 우리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 논리하고 차이가 있죠. 자, 정답 3번입니다.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은 우리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2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내국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는 설립 등기일이 됩니다. 2번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할 수 없다가 아니고 변경할 수 있다. 3번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신고할 때 사업연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4번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기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3번 법인세법상 송금불산입 항목에 해당하는 것. 자, 우리 송금불산입 1번의 폐수 배출 부담금. 이건 어떤 페널티 성격입니다. 폐수를 배출해서 어떤 법령을 위반해서 회사에서 추가로 벌금 형식으로 내는 거. 송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2번, 3번은 공과금의 성격입니다. 어떤 법을 위반해서 부과하는 그런 성격의 공과금이 아니고요. 4번 납부지원 연체가산금도 우리 송금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4번 법인세법 입금산입액, 입금산입. 그리고 소득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소득 처분에서 귀속되는 주체가 법인의 임원이 경영하는 국내 사업장, 즉 법인의 임원이 경영하는 별도 사업장, 즉 기업, 회사 귀속이죠. 회사 귀속이면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면 즉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소득, 법인이면 법인의 소득, 기타 사회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왜냐하면 기타 사회출은 두 가지 성격이 있죠. 첫 번째, 무조건 귀속을 묻지 않는다. 첫 번째 성격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의 이미 소득으로 기타 사회출하면 이미 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또 한 번 과세하면 세금을 두 번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개인 사업소득이나 법인의 소득으로 이미 구성이 되고 있으면 기타 사회출에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5번 법인세법상 송금에 산입할 수 없는 기부금. 자, 국가의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 국방헌금, 천재지변. 3번의 대표이사 상조회비는 이거는 개인적인 목적입니다. 순수 개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법에서 인정하는 단체, 법에서 인정하는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100% 송금불산입. 일종의 업무무관이죠. 업무와 전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단체가 아닌 순수 개인 목적을 한 것은 송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6번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4번의 운전기사 급여는 이 운전기사가 회사의 인직원이면 우리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즉 인건비죠. 인건비.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업무용 기계장치, 우리 유형자산, 일반적인 유형자산을 감가상각방법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률법으로 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8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칙은 대표자 상회인데 원천징수 상당액은 기타 사회출. 4번도 마찬가지고요.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기타 사회출입니다. 건설자금이자 중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우리 법인세법은 자산처리합니다. 자산처리. 따라서 유보. 4번 업무 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는 기타 사회출 소득 처분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9번
법인세법상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 1번 재해를 입은 법인에 대한 단순 외장의 복구는 우리 수익적 지출이고요. 발생 즉시 송금 처리. 2번 빌딩의 피난시설. 3번 엘리베이터. 4번 냉난방 장치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정답 1번입니다. 10번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 1번 법인이 연임된 경우. 우리 법인이 연임된 경우는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2번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 조직 변경, 합병, 분할, 사업 양도에서 퇴직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이 됩니다. 11번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연도 기간의 6개월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우리 중간연합 의무가 있습니다. 2번 중간연합 기간은 6개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합니다. 3번 내국법인은 중간연합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이 아니고요. 2개월입니다. 2개월. 정답 3번입니다. 4번 1,000만원 초과하면 우리 분납 가능합니다. 12번 법인세 과세 표준입니다. 자, 우리 각 사업년 소득에서 2월 결성금 비과세 비소득공제. 각 사업년 소득에서 2월 결성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법인세 과세 표준이 산정이 됩니다. 자, 우선 당기순이익 2억 5천이고요. 회계의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물산입 더해주죠. 6천. 빼주어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1,000만원. 자, 이렇게 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나오고요. (3억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를 빼준다고 그랬죠. 순서대로 2월 결성금, 비과세, 소득공제. 자료 현재 공제 가능한 세무상 2월 결성금 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표 3억에서 1,000만원 빼면 2억 9천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법인세법상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3년까지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입니다. 2번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법인은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한다. 아니죠. 1개월, 총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원래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4개월로 되는 거니까 한 달 연장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4번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 이때 감사인은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가 이 내국법인에 대해서 회계 감사를 했다면 이미 한번 기업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거니까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가가치세법 14번.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간이도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이든 간이든 영세율 대상이면 가능하고요. 2번 용역의 수입. 우리 수입은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부가세 가세 대상입니다. 용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어떤 무형,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4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
아니죠. 자, 우리 두 가지 컨셉이 있고요. 현행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는 우리 국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자, 이때 공급자는 사업자 컨셉입니다. 우리 일반 여러분들이 이제 공급하게 되면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사업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자만 납세 의무가 있고요. 자, 근데 재화 수입자는 실제적으로 재화 수입자는 매입자 컨셉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우리 전부 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면세사업자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협력 의무는 있지만 부가세, 매출세액, 매입세액 이런 신고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15번. 22년 6월 1일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기한 원칙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6월 20일까지. 16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원칙상 각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2번.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합니다. 3번.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질한다.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는 사업 부가가치세만 총괄해서 납부하거나 환급할 수 있는데 지점도 가능하죠. 무조건 본점, 주사무소의 소재지만 납세지가 되는 것은 사업자 단위 과세자입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자. 총괄납부는 본점도 가능하고요. 지점도 가능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사업자가 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우리 집에서 인터넷 통신 판매하는 사업자. 주소가 사업장이 됩니다. 17번. 세금계산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간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아니죠. 4,800만 원 이상의 자는 세금계산서 가능합니다. 2번.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세금계산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3번.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전송하면 별도의 보관 의무 면제합니다. 4번.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입니다. 자, 18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고요. 자,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됩니다. 매출세액은 총 매출액 2억이고요. (2천이) 됩니다.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뺍니다. 자, 매입세액은 1억인데 자, 총 매입액은 1억인데 이 중에 광고 목적 홍보물, 사업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매입세액 가능하고요. 거래처 선물 구입비, 접대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8가지가 있죠. 세사매 면접 전비 토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1억 중에 2천만 원은 매입세액 불공제니까 가능한 매입액은 8천이 되고요. 세액이니까 10%. 800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납부세액은 1,200이죠. 자, 납부세액은 1,200 됩니다. 19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연탄, 무연탄, 3번의 의료보건, 4번의 금융보험은 면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항공기의 외국 항행 능력,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능력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20번. 과세사업자인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 법적 증빙은 모두 수령했다고 가정합니다. 2번. 가사 관련 업무 무관 비용은 매입세 불공제. 업무용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매입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토지는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회사의 화물 운반용 트럭,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가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1번.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 1번. 환입된 재화의 각 과표에서 빼고요. 2번. 연체이자 과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멸실한 거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됐고요. 폐 없이 잔존 제한은 우리 간주공급으로 과세를 합니다. 정답 4번입니다. 22번. 공통사용재와 공급, 공통사용재와 자, 우리 공급이 있고요. 매입이 있습니다. 원칙 공급은 이제 직전으로 하고요. 직전 공급가액으로 안분하고요. 매입은 단기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게 원칙인데 여러 가지 여유가 있죠.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과표를 잡는 거. 안분하지 않고 전액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 1번. 자, 5% 미만 단 재화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즉 개별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자, 전액 과표로 잡습니다. 금액이 작으니까. 3번.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금액이 적으니까 전액 과표해라. 4번. 신규 사업자 직전이 없으니까 전액 과표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24번. 12월 20일에 폐업했습니다. 2기 과세기간. 자, 그러면 2기 7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폐업일까지 과세기간을 합니다. 정답 2번이고요. 24번. 간이가세자가 적용받을 수 없는 거. 4번의 신용카드 매출 전배 세액공제, 매입세금 기한서 세액공제. 자, 재고 매입세액과 재고 납부세액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 간, 납이죠. 일반에서 간이로 병행되면 납부세액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간이가세자는 재고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자, 반대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이 되면 재고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재고 매입세 공제는 일반 과세자가 공제를 받는 겁니다. 정답 2번이죠. 재고 매입세액은 간이가 적용받는 게 아니라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된 일반 과세자가 재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거고요. 정답 2번입니다. 25번.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영세율 적용받는 경우 우리 조기 환급 대상입니다. 2번. 재고자산 조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정자산이죠. 사업 설비의 신설 취득 확장 고정자산입니다. 3번. 조기 환급은 이제 예정 신고 기간별로 또는 조기 환급 기간별로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됩니다. 4번. 일반 환급은 예정 신고할 때는 일반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확정 신고 기한 지난 후 30일 이내. 2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세법 일부 우리 103의 세무액 상급.
기출문제 풀이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세법 2부 풀이하겠습니다.